누군가의 삶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연락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 어떤 흔적도 없이 그야말로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 상대방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날처럼 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이 판을 뒤집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받는 관계에 지쳐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강력한 개념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그들이 겪게 될 9가지 강렬한 감정의 단계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때로는 그 어떤 행동보다 그저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쳐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거절의 아픔이 가슴을 찌르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사라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먼저 노력하고 만남을 계획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쪽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그 흔한 진리가 바로 그들의 현실이 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을 거두어 들일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었던 인정, 언제든 연락하면 답해주던 당신의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그들이 누리던 심리적 안정감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거절감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안전장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그저 하나의 선택지로 말이죠.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 있던 안전망을 단번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마치 끝없는 추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지? 어떻게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지? 특히 당신이 감정적으로 헌신적이었을 때 이 거절의 아픔은 더욱 강하게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이야말로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거절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끼게 하고 싶다면 그 어떤 경고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떠남을 예고하지 마십시오. 최후 통첩을 날리지도 관심을 구걸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떠나십시오.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는 더 이상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단 떠났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믿으십시오. 그 감정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빈자리가 만든 공허함. 이제부터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거절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떠나도 난 아무렇지 않을 거야. 어차피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자 그들은 텅 빈 공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서서히 잠식하는 종류의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늘 하던 말을 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었음을. 당신은 그들의 삶에 에너지와 온기,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가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것을 똑같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 일, 취미에 몰두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신의 부재는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알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거나 혹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사소한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웃음소리,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이해해 주었는지, 그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십시오.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들이 당신의 근황을 염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십시오.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들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올리고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뿐이며 그 침묵 속에서 공허함은 끝없이 자라납니다. 그들을 그 공허함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잃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만드십시오. 그 공허함을 많이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과 집착이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깊은 공허함 속에서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호기심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거대한 질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었고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단계는 더욱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확인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서라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스토리도, 게시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차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들의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나를 잊고 새 출발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없이 더 행복한 건 아닐까? 그들은 이 모르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소식을 얻기 위해 주변 공동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진실은 호기심이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의 마음은 그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자신들 없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 생각은 밤낮으로 그들을 잠식하며 호기심을 집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하기 위해 유령이 되십시오. 그들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어떤 단서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필사적으로 조각을 맞추려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한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기심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침묵만을 선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과 후회.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깊은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 곳이며
이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며칠 혹은 몇 주를 보낸 후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너무 차가웠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낸 건가?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나? 후회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을 삼키기란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그 실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곁에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당신이 없기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와 온전히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는지 자문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순간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겼던 때, 그리고 당신을 귀찮은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정말 좋은 것을 가졌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혔고 그 생각들은 무자비합니다. 이 단계가 강력한 이유는 모든 과정이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논쟁을 벌이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대상인 당신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탓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은 커져만 가고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설명하려 하거나 그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 스스로 깨닫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 성찰은 외부의 개입 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곱씹으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단계,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 단계에서 당신을 되찾고 싶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역할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때는 당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차례입니다. 당신을 쫓고 싶다는 충동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그들은 내 생각하고 있었어 같은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오래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이 반응하는지 보려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술기운을 빌려 한밤중에 문자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에서 당신을 필사적으로 원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지만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 많이 찾을수록 자신들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한때 그들이 가졌던 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응답하는 순간 모든 힘은 다시 그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것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려 노력하게 두되 그 노력에 보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좌절감을 그들이 느끼게 하십시오. 6번째 단계, 거짓된 자유와 뒤늦은 후회. 당신이 처음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잠시나마 안도감, 일종의 자유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신경 쓸 일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데이팅 앱을 둘러보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거나 의미 없이 휴대폰 화면을 넘길 때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 없는 자유가 사실은 공허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인 디스트랙션즈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갈증과 절망만을 남길 뿐입니다. 일회성 만남과 가벼운 관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들은 감정적 안정감과 진정한 유대감을 주었던 사람을 빠른 해결책이나 피상적인 관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 거짓된 자유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서 서둘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해방감으로 가득 찰 것이라 믿었던 그 텅 빈 공간에 머물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초기의 안도감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7번째 단계, 비겁한 심리전. 후회가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그들은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무심한 척 행동하거나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당신 없이도 행복하다는 듯한 게시물을 올립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 같은 암시적인 글을 올리거나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복한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유치한 심리전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부재는 그들이 던지는 그 어떤 미끼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들이 게임을 하려 할 때 당신은 그저 관중석에 앉아 그들의 절박함을 지켜보면 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는 침묵의 교훈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를 거두는 것보다 누군가의 삶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연락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 어떤 흔적도 없이 그야말로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 상대방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날처럼 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이 판을 뒤집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받는 관계에 지쳐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강력한 개념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그들이 겪게 될 9가지 강렬한 감정의 단계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때로는 그 어떤 행동보다 그저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쳐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거절의 아픔이 가슴을 찌르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사라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먼저 노력하고 만남을 계획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쪽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그 흔한 진리가 바로 그들의 현실이 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을 거두어들일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었던 인정, 언제든 연락하면 답해주던 당신의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그들이 누리던 심리적 안정감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거절감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안전장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그저 하나의 선택지로 말이죠.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 있던 안전망을 단번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마치 끝없는 추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지? 어떻게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지? 특히 당신이 감정적으로 헌신적이었을 때
이 거절의 아픔은 더욱 강하게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이야말로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거절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끼게 하고 싶다면 그 어떤 경고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떠남을 예고하지 마십시오. 최후 통첩을 날리지도 관심을 구걸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떠나십시오.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는 더 이상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단 떠났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믿으십시오. 그 감정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빈자리가 만든 공허함. 이제부터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거절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떠나도 난 아무렇지 않을 거야. 어차피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자 그들은 텅 빈 공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서서히 잠식하는 종류의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늘 하던 말을 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었음을. 당신은 그들의 삶에 에너지와 온기,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가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것을 똑같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 일, 취미에 몰두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신의 부재는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알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거나 혹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사소한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웃음소리,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이해해 주었는지, 그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십시오.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들이 당신의 근황을 염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십시오.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들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올리고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뿐이며 그 침묵 속에서 공허함은 끝없이 자라납니다. 그들을 그 공허함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잃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만드십시오. 그 공허함을 많이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과 집착이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깊은 공허함 속에서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호기심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거대한 질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었고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단계는 더욱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모든 플랫폼을 확인하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서라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스토리도, 게시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차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들의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나를 잊고 새 출발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없이 더 행복한 건 아닐까? 그들은 이 모르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소식을 얻기 위해 주변 공동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진실은 호기심이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의 마음은 그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자신들 없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 생각은 밤낮으로 그들을 잠식하며 호기심을 집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하기 위해 유령이 되십시오. 그들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어떤 단서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필사적으로 조각을 맞추려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한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기심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침묵만을 선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과 후회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깊은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 곳이며 이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며칠 혹은 몇 주를 보낸 후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너무 차가웠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낸 건가?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나? 후회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을 삼키기란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그 실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곁에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당신이 없기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와 온전히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되감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는지 자문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순간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겼던 때, 그리고 당신을 귀찮은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정말 좋은 것을 가졌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혔고 그 생각들은 무자비합니다. 이 단계가 강력한 이유는 모든 과정이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논쟁을 벌이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대상인 당신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탓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찰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은 커져만 가고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설명하려 하거나 그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 스스로 깨닫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 성찰은 외부의 개입 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곱씹으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단계,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 단계에서 당신을 되찾고 싶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역할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때는 당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차례입니다. 당신을 쫓고 싶다는 충동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그들은 내 생각하고 있었어 같은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오래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이 반응하는지 보려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술기운을 빌려 한밤중에 문자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에서 당신을 필사적으로 원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지만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 많이 찾을수록 자신들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한때 그들이 가졌던 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응답하는 순간 모든 힘은 다시 그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것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려 노력하게 두되 그 노력에 보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좌절감을 그들이 느끼게 하십시오. 6번째 단계, 거짓된 자유와 뒤늦은 후회. 당신이 처음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잠시나마 안도감, 일종의 자유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신경 쓸 일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데이팅 앱을 둘러보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거나 의미 없이 휴대폰 화면을 넘길 때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 없는 자유가 사실은 공허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인 디스트랙션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갈증과 절망만을 남길 뿐입니다. 일회성 만남과 가벼운 관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들은 감정적 안정감과 진정한 유대감을 주었던 사람을 빠른 해결책이나 피상적인 관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 거짓된 자유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서 서둘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해방감으로 가득 찰 것이라 믿었던 그 텅 빈 공간에 머물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초기의 안도감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7번째 단계, 비겁한 심리전. 후회가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그들은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무심한 척 행동하거나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당신 없이도 행복하다는 듯한 게시물을 올립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 같은 암시적인 글을 올리거나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복한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유치한 심리전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부재는 그들이 던지는 그 어떤 미끼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들이 게임을 하려 할 때 당신은 그저 관중석에 앉아 그들의 절박함을 지켜보면 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는 침묵의 교훈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를 거두는 것보다 더 누군가의 삶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연락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 어떤 흔적도 없이 그야말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 상대방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날처럼 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이 판을 뒤집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받는 관계에 지쳐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강력한 개념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그들이 겪게 될 9가지 강렬한 감정의 단계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때로는 그 어떤 행동보다 그저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쳐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거절의 아픔이 가슴을 찌르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사라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먼저 노력하고 만남을 계획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쪽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그 흔한 진리가 바로 그들의 현실이 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을 거두어 들일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었던 인정, 언제든 연락하면 답해주던 당신의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그들이 누리던 심리적 안정감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거절감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안전장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그저 하나의 선택지로 말이죠.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 있던 안전망을 단번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마치 끝없는 추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지? 어떻게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지? 특히 당신이 감정적으로 헌신적이었을 때 이 거절의 아픔은 더욱 강하게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이야말로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거절의 아픔을 뼛속까지 느끼게 하고 싶다면 그 어떤 경고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떠남을 예고하지 마십시오. 최후 통첩을 날리지도 관심을 구걸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떠나십시오.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는 더 이상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단 떠났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믿으십시오. 그 감정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빈자리가 만든 공허함. 이제부터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거절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떠나도 난 아무렇지 않을 거야. 어차피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자 그들은 텅 빈 공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서서히 잠식하는 종류의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늘 하던 말을 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었음을. 당신은 그들의 삶에 에너지와 온기,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가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것을 똑같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 일, 취미에 몰두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신의 부재는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알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거나 혹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사소한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웃음소리,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이해해 주었는지, 그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십시오.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들이 당신의 근황을 염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십시오.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들 내면의 공허함은